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쌍한 거지처녀의 이야기인데요. 빚을 지고 갚기 위해 모든 걸 바친 거지처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 땅 깊고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졌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산골의 추위는 유난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고 눈이라도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같아버렸지요. 마을 어귀, 쓰러져가는 듯한 초가삼간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에선 삭정이가 우수수 떨어지고 벽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지요. 그 안에서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눅눅한 흙냄새와 찬 공기만이 가득한 그 집에 분이라는 어린 처녀가 살았습니다. 분이의 나이 겨우 18. 곱상한 얼굴이었지만 지독한 가난과 쉴 틈 없는 노동의 뺨에는 생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향한 애틋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힘없지만 다정한 목소리, 어린 동생들을 보는 듯. 아이고, 우리 아우들. 오늘은 또 뭘 먹이나? 배고프지? 조금만 참자.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머니는 지병으로 평생을 방 안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마른 기침 소리와 가늘어진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울 때가 많았지요. 그 목소리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미안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기침소리 섞임. 콜록, 콜록. 아이고, 분이야.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군. 차라리 이 목숨 어서 거두어 갔으면 내 짐이라도 덜 텐데. 어머니를 위로하는 목소리, 애써 밝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분이의 소원입니다. 힘내십시오, 어머니. 곧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하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가도 분이네 집의 가난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을의 큰 부자 김대감에게 진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이 가난한 집에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구름처럼 분이네 가족을 짓누르는 숨통을 조여오는 빚이었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김대감 댁에서 무서운 빚 독촉이 날아왔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들이닥쳐 있는 거라곤 낡은 놋그릇 몇 개와 다해진 이불뿐인 살림살이를 사정없이 뺏어갔습니다. 때로는 관아의 나졸들까지 앞세워 들이닥쳐 집안을 온통 뒤지고 다니는 통에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분이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계셨고 어린 동생들은 무서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저녁, 김대감의 신복이라는 자가분인의 마당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 오는 소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매정한 목소리. 허음. 분이 너 듣거다. 김대감 어른의 분부시다. 내 아비가 진 빚,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셨다. 열흘이다. 정확히 열흘 안으로 밀린 빚 전부를 갚지 못하면 이 누추한 집은 당장 관가에 넘겨져 쑥대밭이 될 것이고 내 어미와 내 아우들은 끌려가 관노비가 될 것이다. 똑똑히 들어라. 열흘이다. 열흘 안에 돈을 마련해. 신복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동생들이 남의 집에서 천대받고 매맞으며 종살이하는 끔찍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낌 섞인 독백. 아, 안 돼. 우리 아우들. 저 작은 손으로 어찌 남의 집 굳은 일을 한단 말인가? 어머니. 이 병든 몸으로 노비 신세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누가 저들을 돌본단 말인가? 분이는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밤이 이슬에 젖도록 삿바느질을 했고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 장에 내다 팔았지만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손톱은 다 깨졌습니다. 정해진 열흘은 야속하게도 쏜살같이 흘러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흐레째 밤, 분이는 차디찬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컴컴한 밤하늘에는 별빛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암흑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하고는 이정고 가여운 몸뚱이밖에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 동생들의 잠든 고른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극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독백.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는 모두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뿐. 아, 하늘이시여.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바쳐야 저들을 살릴 수 있겠지. 그래야만 해. 내가 가진 전부를 바쳐야만.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 속에서 분이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 분이는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는 장에 다녀오겠다 둘러대고 잠든 동생들의 작은 머리를 한 번씩 쓸어주고는 발걸음을 김대감 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달아놓은 듯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길바닥에 채 가시지 않은 서리에 그녀의 집신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김대감 댁은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검은 기와지붕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잘 가꾼 정원수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문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인의 오두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비장함이 뒤섞인 얼굴로 분인은 떨리는 손으로 김대감 댁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계십니까? 저 분이라고 하옵니다. 김대감 어른을 뵈러 왔사옵니다. 대문이 열리고 덩치 큰 문지기가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분이는 안내를 받아 김대감의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사랑채 안은 바깥의 찬 기운과는 달리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와 값비싼 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겼고 눈을 돌리는 곳마다 화려하고 귀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인의 집의 차가운 흙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덩치 큰 체구의 기름진 얼굴을 하고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낮고 껄껄거리는 목소리. 허허. 왔구나, 분이. 얕조한 날 아침에 찾아왔으니 기특하구나.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게 왔느냐? 설마 내 아비의 빚을 다 갚을 돈이라도 가져왔느냐? 가늘게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 대감 어른? 소인은 돈 한 푼 없사옵니다. 허나 소인의 이 몸 하나를 바쳐 어미와 아우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소인이 대감 대개종이 되겠나이다. 평생 대감의 뜻대로 움직이며 고된 일마다 않고 충실히 일하여 그 빚을 갚겠나이다. 김대감은 분이의 앳된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입가에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사악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느릿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종이라고. 허허. 내 평생을 일한들 그 많은 빚을 어찌 다 갚겠느냐? 내 어여쁜 얼굴을 삭히고 고된 일이나 하며 늙어 죽겠다는 말이냐? 어리석기는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김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이에게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직하고 끈적한 목소리. 내가 만약 내 후실이 되어 나를 밤낮으로 잘 섬긴다면 내 아비가 남긴 빚 문서는 당장 태워 없애주마. 내 어미와 아우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집도 마련해주고 평생 먹을 곡식도 대주겠다. 내 한 몸 희생하여 내 가족 전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나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어떠하냐? 내 마음이 어떠하냐? 청천벽력 같은 김대감의 말에 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치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깨끗이 지켜온 처녀의 몸으로 이 늙고 탐욕스러운 사내의 첩이 되라니 가슴이 찢어지고 영혼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병든 기침 소리. 동생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가뿐한 어깨에 노비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울 수는 없었습니다. 극도로 슬프고 체념한 목소리, 숨 넘어갈 듯 떨림. 따르겠사옵니다. 대감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부디 약조하신 대로 어미와 아우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분이의 대답을 들은 김대감은 흡족한 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넓은 사랑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분이의 귓가에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김대감은 서랍에서 누런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분이 아버지가 진 빚 문서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옆에 놓인 촛불을 가져와 그 문서를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검은 재로 변해갔습니다. 타오르는 빚 문서는 가난에 찌든 한 가문의 고통스러운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한 여인의 순결한 청춘과 자유로운 삶이 영원히 사라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쳐 어머니와 동생들의 목숨과 안위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김대감의 후실이 되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옷 대신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게 되었고, 찬바람 부는 오두막 대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들판처럼 시리고 황량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웃음소리도, 그녀의 꿈도, 그녀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김대감의 소유물처럼 그의 눈치를 보며 자유를 잃은 새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김대감의 본부인에게 모진 말과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독백. 비단옷. 따뜻한 방. 진수성찬. 모두 무슨 소용인가? 여기엔 내 웃음도, 내 꿈도, 나 자신도 없는데, 창밖 저 달은 고향 오두막 위에도, 어머니와 아우들 위에도 똑같이 뜨겠지. 어머니, 아우들아, 부디 편안하여라. 부디 배고프지 말고, 추위에 떨지 말고,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가거라. 그것만이 내가 이곳에서 숨쉬는 이유이니. 고향 마을에서는 분이가 큰 부잣집 후실이 되어 팔자를 고치고 호강하며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비단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니 이제 걱정 없겠다며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청춘과 자유를 바쳐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살렸다는 그 눈물겨운 희생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김대감의 넓고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방에 홀로 앉아 멀리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동생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직 그 소식만이 그녀가 이 모든 고통과 쓸쓸함을 견뎌내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비 때문에 자신의 꽃다운 청춘과 삶을 송두리째 희생한 채 김대감의 집에서 쓸쓸히 나이를 먹어갔다고 합니다. 부귀는 얻었으나 행복은 얻지 못하고 오직 가슴속 깊이 새겨진 희생의 무게만을 지고 살아갔다는 가여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은 우리에게 세상 인심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가난의 굴레와 빚의 고통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여인의 눈물겨운 희생이 얼마나 크고 아픈 것인지를 새삼스레 느끼게 해주는 쓸쓸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앳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